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10번째 시간이에요. 수능 특강 교재 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은 산지 지형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그리고 다음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천 지형을 볼 겁니다. 산지 지형 말 그대로 산이겠죠. 산지의 분포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다. 산지가 많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지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고도는 낮다. 고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침식을 어떻게 했던 거야? 오랜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산지들도 어떻게 돼요? 깎이면 이렇게 깎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막 깎였어요. 여기 깎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비교적 낮은 산지로만 낮은 산지만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오랜 침식을 받았다. 그리고 경동성 요구 운동에 의해서 그 이후에 다시 좀 높아지긴 했지만은 비교적 고도가 낮다. 우리 신생대 때 만들어진 외국의 산지를 보면은 뭐 8,800m가 넘어가거나 이게 히말라야 산맥 또 안데스 산지에 가면은 거의 뭐 한 6,500m 이 정도 막 되거든요. 7,000m 가까이. 그다음에 알프스 산지에 가도 한 4,500m씩 4,000m가 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잖아요. 2,744m거든요. 3,000m가 넘는 산이 없어요. 더군다나 남한 같은 경우에는 2,000m가 넘는 산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도 1,958m예요. 그래서 고도가 비교적 낮고 산지는 많다. 해발 고도가 2,000m 이상의 산지는 한반도의 주로 북동부에 있다. 북동부에 백두산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지를 한번 봐보면 우리나라의 지형을 산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백두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거든요. 백두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2,000m가 넘는 산지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북동부 지역이 굉장히 좀 높다. 그리고 험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남서부 지역은 호남평야, 논산평야, 뭐 나주평야 이런 평야들이 있죠, 그죠? 낮아요. 이 남서부는 낮다. 그리고 높고 험준한 어떤 산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야? 평야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 남서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이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의주라고 있거든요. 북한에 가면 의주. 우리 남한에 가면은 대게로 유명한 뭐 영덕대게 유명하죠, 영덕.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의주 영덕선이라고 그래요. 의주 영덕선. 영덕선을 기준으로 이 북동쪽 지역은 높다. 남서쪽 지역은 낮다. 높아가지고서 우리 농업파트 할 때 높으니까는 논농사보다는 뭐 밭농사를 많이 한다. 여기 낮으니까 뭐야? 논농사를 많이 한다. 그리고 경지의 비율이 농사 짓는 면적이 비율이 경지 비율이 북동쪽은 낮다. 여기는 경지 비율이 농사지을 수 땅들이 높다라는 것들을 뒤에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고 서저의 경동지형이다. 전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신생대체 3기 때 경동성 요곡운동이 발생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경동지형이 발달했다. 한번 더 봐보면 동해가 확장하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쭉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동해가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동해가 작았는데 확장하면서 새로운 지각판이 이렇게 나오면서 확장하면서 얘가 이쪽으로 밀었다 그랬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를 밀어요. 횡압력에 의해서 횡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 여기가 어떻게 해요? 더 높아진 거죠. 서쪽은 적게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벽이 있는데 고무차력이 이렇게 있었어요. 고무차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차력을 평평한 뭐 무슨 납작한 이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밀었다고 칩시다. 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얘가 어차피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 밀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쪽은 이렇게 더 높아지고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있고 이쪽은 조금 융기했고 이쪽은 동쪽은 더 많이 융기했다 라고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해로 흐른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동쪽은 급경사이고 서쪽은 완경사이다. 그렇겠죠, 그죠?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위치를 한번 이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쪽은 뭐야? 각도가 약해. 그리고 서쪽은 완경사, 완경사가 될 테고, 동쪽은 어때요? 각도가 급해요. 급경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이 황해야. 이쪽이 황해. 황해가 서해잖아. 이쪽은 동해예요. 동해바다. 황해로 흐르는 하천의 길이는 길다. 왜? 여기 떨어진 비는 어떻게 해? 이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야. 결국 여기에 떨어진 비들은 다 서쪽으로 흘러가요. 결국은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길이는 이렇게 길어요. 하지만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길이는 이렇게 짧겠죠. 그죠? 서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의 길이가 길다. 하상의 경사가 완만하다. 황해로 흐르는 거. 하상은 하천의 바닥이야. 하천의 바닥. 바닥 경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경사는 완경사의 바닥이. 하지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다. 라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을 보면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들은 이게 지금 한강이거든요. 한강. 이것도 한강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산맥을 뚫고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남한강,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북한강이 있거든요.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요. 하지만 동쪽으로 흐르는 가치는 어떨까요? 요게 최고 높은 거거든요. 여기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짧다라는 거지. 하지만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어때요? 여기 금강이거든요. 좀 더 길다라는 거죠. 이렇게 길어요. 여기 백두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압록강이에요. 이게 길다는 얘기지. 하지만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은 높은 산들이 여기에요. 바로 여기죠. 짧다. 강들이 하천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질구조선에 따른 산맥의 방향. 전 시간에 지질구조선 한번 얘기하기를 했어요. 중생대 지각변동 하면서, 그죠? 중생대 전기 때 속림변동이 있었잖아요. 그지? 중생대 전기. 무슨 시기야? 트라이아스기였거든요. 속림변동에 의해서 랴오둥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고, 이걸 따라서 라오둥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대부조선은 중기 때 중기. 이때 시기가 쥐락이거든요. 쥐락이. 대보조선운동. 우리나라에서 조선운동이 가장 격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격렬한 조선운동이 있었는데 이때는 지질구조선을 뭘 만들었냐?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을 만들어요. 이때는 라오둥 방향. 이 지질구조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질구조선은 지각이 끊겨진 선들, 지각이 땅이 있어요. 이게 끊겨진 선들이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 끊겨진 선들이 있어. 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가 내리고 침식이 될 때 여기는 뭐야? 바로 깨어진 틈이거든요. 깨어진 틈? 그럼 뭐야? 침식이 잘 되겠지. 여기를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천이 만들어져요. 침식돼갖고 하천. 여기가 더 낮아져서 하천이 이렇게 만들어져. 하천이 뭐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렇게 하천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따라서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하천이 만들어져요. 하천이 만들어지면은 하천은 하천의 바닥을 계속 깎아요. 침식 기준면 바다의 높이까지 깎으려고 해요. 얘는 계속 낮아지고 침식의 강한 부분 얘들은 뭐야? 옆에 하천의 옆에겠지, 그지? 이 옆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산지. 결국은 이 구조선이 뭘 만들게 되었다? 이 산맥의 방향성을 만들게 된 거예요. 방향성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오둥 방향의 산맥과 중국 방향의 산맥을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죠? 다시 또 볼게요. 지질고조선을 따라 오랫동안 침식되었다.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되어 일정한 방향으로 침식이 된 부분은 골짜기, 하천이 된 거고 그 하천의 양옆은 뭐가 된 거야? 하천의 양옆은 산맥이 된 거야. 산맥이. 이 산맥의 방향이 이 구조선을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질구조선의 방향이 산맥의 방향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PPT로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중생대 지각운동으로 습곡 단층 등이 형성되었고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중생대 때 이 지각운동이 뭐냐? 속림변동과 대보 조산 운동이에요. 이 두 개가 대부분이에요.
습곡 단층 등이 형성되었고 습곡과 단층을 만들면서 지각이 끊겨진 선들, 그걸 이 지질구조선이라 그래. 지질구조선. 그 지질구조선을 만들었고, 이 땅속에서는 뭐야? 화강암이 관입했다 그랬죠, 그죠? 관입은 뚫고 나온 건 아니야. 그래서 지각에서 마그마가 용암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 식겠죠. 이게 이제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강암이라고 했잖아요. 이 화강암은 대부분 다 대보 화강암이에요. 대보 조선운동 때 관입한 화강암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생대 지각운동 이후에 오랜 기간 침식작용을 받아서 다시 평탄해졌어요. 언제 때냐면은 중생대 지각운동은 전기와 중기 때 받아요. 전기와 중기. 송림변동 대부조선운동. 근데 후기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면 침식을 받아요. 이 말기만 해도 5천만 년은 되거든요. 중생대의 기간이 2억 5천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년 동안 침식작용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높았던 산지들도 어떻게 돼? 비교적 평탄해진 거야. 비교적 평탄하죠, 그죠? 평탄해요. 어느 하나 삐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아. 평탄해졌어. 평탄해졌지만 뭔 남아 있는 거야? 땅 속에 뭔 남아 있는 거야? 지질 구조선은 남아 있는 거야. 지질 구조선은. 땅 속에 이런 지질 구조선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지질 구조는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신생대 3기가 되면 신생대 제3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동해바다가 확장하면서 횡압력을 받잖아. 그래서 융기예요. 동쪽은 많이 융기했고 서쪽으로 갈수록 조금 융기했습니다. 융기하면은 침식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 시간에 한번 침식 기준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여기가 바다이고 여기가 육지야. 이쪽이 육지. 그럼 얘가 침식시킬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야. 그런데 얘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졌어. 그러면은 침식시킬 수 있는 건 이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지. 얘 융기하니까 뭐야? 이만큼 더 침식시킬 수 있는 거야. 예전에 요만큼밖에 침식 못했는데 침식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침식력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죠. 비가 오면 이제 또 하천을 만들고 침식되기 시작해야겠죠. 근데 그때 침식될 때 어떻게 침식된 것이다? 바로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침식을 시켜요. 이렇게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이렇게 침식시키게 됩니다. 왜 자꾸 쭉쭉 이상한 선이 생기죠?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이렇게 침식이 된다.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침식이 되면은 걔는 하천의 바닥을 계속 깎으면서 그 지역은 골짜기가 되고 낮아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옆은 어때요? 이게 산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산지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산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만들어지는 산맥은 요 산맥들을 바로 뭐 2차 산맥이라 해요. 그리고 경동성 요곡운동에서 동쪽의 높은 산지를 이 산지를 1차 산지라 해요. 선생님 그러면 1차 산맥과 2차 산맥은 뭐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차 산지도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얘가 융기하면서 신생대 제3기 때 융기하면서 1차 산맥이 만들어졌고 한 번에 쭉 융기한 건 아니잖아. 서서 융기하잖아. 그지? 서서 융기했을 거예요. 그죠? 융기하면서 하천의 침식력이 부활하면서 커지면서 하곡을 파고 2차 산지도 2차 산맥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생대 3기의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 동해 쪽으로 치우친 융기가 있었다. 이후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황해 쪽으로 큰 하천이 흘러가면서 하곡, 깊은 골짜기를 파게 되었다. 양옆은 산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2차 산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곡이 만들어지고 하천의 골짜기 만들어지고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2차 산맥도 만들어지게 됐다. 1차 산지가 경동성 요곡운동에서 만들어지는 동시에 얘가 하천을 파면서 이런 뭐야 산지들도 만들게 되는 거지. 이 산지의 방향성이 이렇게 이런 방향을 어느 정도 띄게 되는 거죠. 뭐 라오둥 방향이나 중국 방향이나 이런 방향의 산맥을 만들었다라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질구조선의 방향을 봤더니 화강암의 관입과 요곡운동으로 여러 차례 지각운동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지질구조선은 2차 산맥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지금 지질구조선의 방향이 어때요? 대부분 이렇잖아. 이렇게 방향성이 어때요? 여기는 중국 방향이라 중국 방향.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이쪽은 라오둥 방향의
어떤 지지구조선이 많아요. 물론 이런 구조선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어떤 방향성을 띈다. 이쪽은 중국 방향, 이쪽은 라오둥 방향의 지지구조선을 띄고 있고, 그 구조선을 따라서 하천이 만들어지고, 그 옆에는 바로 산맥, 위에는 라오둥 방향의 산맥, 밑에는 중국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졌다라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산맥과 2차 산맥 다시 볼게요. 1차 산맥,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한 산지이다. 특징이 해발고도가 높아요. 연속성이 강하다. 높고 험준하다 그래요. 높고 험준하다라고서 얘기합니다. 함경산맥, 태백산맥 추가로 더 쓸게요. 마천령산맥이라고 북한에 있어요. 마천령산맥, 산맥이라는 용어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낭림산맥이라고 있어요. 낭림산맥. 그 다음에 마천령, 낭림, 남한에 태백산맥과 함께 소백산맥이 있어요. 이게 다 1차 산맥이야. 5개가 있어요. 5개가. 1차 산맥. 뭐와 관련돼 있다? 경동성, 요구운동. 높고 험준하다. 연속되어 있다. 이 5개 산맥을 연결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백두대간이라 그래요.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이 산맥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에 대해서 2차 산맥은 경동성 요곡 운동을 받으면서 우리 한반도가 융기하면서 평탄하게 침식되었던 것이 다시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침식을 받았는데, 이때 차별적인 풍화라고 그래. 차별적 풍화는 뭐야? 강한 거는 침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약한 건 어떻게 돼요? 침식이 먼저 돼요. 그럼 약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천이 되겠지.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산지이다. 그러니까 강한 암석보다 약한 암석을 어떤 경암과 연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약한 암석을 먼저 침식시키는 것을 차별적 풍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해발고도가 낮다. 이거에 비해서 연속성이 약하다. 뚝뚝 끊겨져 있어요. 이 산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맥이 있다가 이게 산맥이다가 뚝 끊겼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하천이, 우리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산맥이 끊긴 지역으로 이런 한강이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좀 약해요. 차량 산맥, 노령 산맥, 그 외에도 북한에 있는 산맥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강남 산맥, 저기정 산맥, 뭐 묘향, 언진, 뭐 마식령, 광주 산맥도 여기 속하고요. 이런 산맥들이 다 2차 산맥에 해당돼요. 요거 2개는 남한에 있는 산맥이에요. 다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백두산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백두산 빨간색으로 될까요? 백두산이 이렇게 있어요. 백두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산맥을 마천령 산맥, 내려오는 산맥은 낭림 산맥, 이걸 태백 산맥. 이건 남북 방향이기 때문에 한국 방향의 산맥이라 그래요. 한국 방향의 산맥. 그리고 여기 뭐야? 함경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함경 산맥. 그다음에 여기 소백 산맥이 이렇게 있어. 이 5개가 바로 1차 산맥이에요. 1차 산맥. 그래서 이걸 연결한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마천령 산맥으로 내려갔다가 함경산맥으로 내려가서 낭림산맥의 남쪽 지역을 타고 내려오다가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 소백산맥으로 이렇게 끝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리산이 있어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 1차 산맥이다. 그래서 마천령 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5개를 1차 산맥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2차 산맥이에요. 얘가 높고 험준하고 연속성이 강하다는 얘기고, 나머지의 산맥들은 별로 높고 험준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죠? 예, 연속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연속성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요 한강이거든요. 한강. 근데 이 차량산맥이 분명히 있어요. 차량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강이 어때요? 한강이 차량산맥을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건 북한강, 이건 남한강. 이걸 뚫고 가요. 여기가 뭐야? 연속성이 없고 산맥이 끊겨 있으니까 하천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낮다는 뜻이죠. 그렇지? 연속성이 없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저기 보니까는 라오둥 방향의 산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이런 산맥도 있어. 방향에 따라서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북한에 있는 산맥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 랴오둥 산맥이라 그랬어요. 랴오둥 방향. 남한에 있는 산맥들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중국 방향의 산맥이라 그랬죠. 중국 방향의 산맥.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남북 방향. 한반도는 남북이 길잖아요. 남북 방향의 산맥 3개 있거든요. 마천령 산맥, 낭림 산맥,
태백산맥. 요 세 개 산맥은 한국 방향의 산맥이라 불러요. 한국 방향. 남북 방향의 산맥, 한국 방향의 산맥이다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말한 세 개는 다 1차 산맥에도 속해요. 한국 방향이면서 1차 산맥에 속한다. 오른쪽 봐볼게요. 1차 산맥, 1차 산맥. 마천령 산맥, 그죠? 함경산맥, 좀 전에 얘기했죠?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마천령 산맥이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리산에서 끝나는 걸 뭐랬어? 백두대간. 백두대간이라 그랬죠, 그죠? 이 5개죠, 그죠? 5개. 5개 중에서 3개는 뭐야? 한국 방향이네요, 그죠? 한국 방향이면서 한국 방향의 산맥은 모두 다 뭐야? 모두 다 1차 산맥이야. 3개. 하나, 둘, 3개. 여기다 플러스 2. 함경산맥과 소백산맥까지 합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차 산맥이 돼. 나머지는 다 2차 산맥이다 라는 거지. 이런 것들 다 2차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25페이지로 가서 흑산과 돌산, 흑산과 돌산 보겠습니다. 흑산은 뭐 토산이라 불러요. 토산. 흙으로 덮여 있다는 뜻이죠, 그죠? 형태 봤더니 이게 다 지금 식생이에요, 식생. 나무들이 이렇게 빼곡히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생으로 거의 뒤덮여 있는 산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흑산이다라는 거. 흑산. 산의 정상부에 기반암이 풍화된 기반암이 산 정상부 땅속에 있는 암석이 풍화되는 것은 침식된 거. 침식된 토양이 주로 나타나는 산지이다. 그래서 기반암의 특성을 봤더니 주로 편마암,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그럼 토산은 오래됐을까 오래되지 않았을까? 아주 오래된 산지죠, 그죠? 변성암은 뭐라 했어? 시원생대 때의 암석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토양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흙이 많다라는 얘기야. 흙이 두껍다는 뜻이야. 두꺼워. 그러다 보니까 식생의 밀도가 높고 안정적이야. 숲이 잘 만들어져 있어.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잘 자라요. 나무가 잘 많아. 그런 사례를 보면 지리산, 덕유산, 그리고 또 한 번 더 써볼까요? 지리산, 덕유산, 우리 가까이 있는 소백산도 여기에 속해요. 소백산. 이런 산들을 흑산 또는 토산이라고 불러. 흑산, 토산. 그 다음에 돌산을 뭐 석산이라 부르기도. 돌석자 써서 돌로 된 산이라는 뜻이죠. 돌산. 산 정상부에 기반암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기반암, 여기는 땅을 파야지만 이 편마암, 이 변성암, 편마암이 보이는데, 땅을 한참 파야지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그 기반암이 암석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주로 뭐냐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불규칙하게 암석이 노출이 많다. 어느 부분은 노출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노출되어 있지 않고, 여기 노출되지 않은 부분, 특히 산 정상부는 침식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흙이 있으면 흙이 다 씻겨 내려가고 이런 바위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식생의 밀도는 낮다. 돌보다는 흙에서 더 식생에서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생의 밀도가 낮다. 나무가 여기는 이 바위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강산, 북한에 가면은 금강산은 12,000봉이라 해야 되나? 12,000봉이 바로 바위가 12,000개가 봉우리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산이 이제 금강산이죠, 그죠? 그리고 북한산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으면 북한산이라서 북한에 있는 게 아니야.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돌산은 등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돌산은 이런데 등산하는 이 토산은 경사가 그래도 완만하고 이게 등산하기 좋아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절벽들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산, 악자 들어가는 산들이 여기에 속해요. 악산. 그래서 밑에도 한번 더 써볼게요. 설악산. 설악산이 우리가 멋있다, 금강산을 멋있다, 관광객들 많이 가는 이유가 바위가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많이 관광객들이 가는 거거든요. 설악산, 그리고 가까이 원주에 있는 치악산. 우리 제천에 있는 월악산, 송계에 있는 월악산. 역시 다 뭐야?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바위산이에요. 바위. 굉장히 험준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금강산, 북한산도 여기에 속한다. 선생님, 이 화강암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심성암이잖아요.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암석, 이 암석을 화강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 화강암인데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여기가 다 제거되고 여기가 노출된 거야. 이 화강암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냐하면은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 수많은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이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땅속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굉장히 높은 산지에 화강암이 나타나고 있다라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른쪽 한번 봐볼까요? 돌산에 이거의 형성 과정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화강암이야. 화강암. 이 화강암에 이게 전리에 전리.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금간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A 있는데 봐봐요. 전리가 많아요, 적어요, 여기는? 전리가 많아. B 있는 지역은 어때요? 전리가 더 적어. 그럼 침식이 어디가 침식이 더 잘 될까? A가 침식이 더 잘 되겠지. 침식이 약하다 뜻이죠. B는 어때요? 침식이 약해. 얘는 침식이 잘 돼. 여기 침식이 잘 안 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많이 깎인다는 얘기야? A 지역이 많이 깎인다는 얘기죠. A 지역은 깎였어. B 지역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 여기 위에. 여기도 전리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남아있고, 전리가 많은 지점은 깎여서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관찰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멋진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전리의 밀도가 높은 곳은 풍화가 깊게 진행되며, 전리 밀도가 낮은 곳은 풍화가 덜 진행된다. 산 정상부에 안반이 노출된 형태로 이루어 돌산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서 요 과정을 좀 PPT로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땅 속에 암석에 틈이 생기면서 풍화가 진행된다. 이게 전리야, 전리. 이게 전리. 이 전리를 따라서 풍화가 진행된다. 풍화가 진행되는 건 침식이 진행된다라고서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침식이 되면 이거 토양이 생겼어, 토양. 흙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갈라짐이 조밀한 부분 뭐야? 전리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풍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전리가 많으면 풍화가 잘 되고, 전리가 별로 없으면 풍화 침식에 강하기 때문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 윗부분의 물질이 제거되고 이 토양이 다 제거됐습니다. 얘가 융기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융기해가 있으면 여기는 토양이 제거되고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많아요. 누가 돌탑처럼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리. 이 전리가 또 생기는 이유는 이거예요. 땅 속에 화강암이 깊은 곳에 있었어. 근데 이때는 엄청난 어떤 이 토양의 이 지치기에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 그지? 이걸 하중이라고 하거든요. 하중을 받고 있어. 그런데 얘가 제거가 됐어. 다 제거가 됐어. 그럼 어때요? 압력을 받아, 안 받아? 압력을 안 받겠지.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 압력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누가 꽉 누르고 있어. 부피가 작았다가 땅속에 있다가 하중을 받지 않고 지표로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겠지.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서 이런 전리들은 더 많이 발달할 수 있어요. 전리가 더 많이 발달하면 전리를 따라서 침식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보고 갈게요. 흑산과 돌산. 흑산이 이래요. 그럼 식생이 어때요? 식생이 많지. 요 밑에는 어때요? 토양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껍게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는 암석은 뭐다? 변성암인 편마암이다라는 거지. 시원생대 때 형성된 편마암이 오랫동안 지표에 노출되어 수억 년, 시원생대는 지금부터 최소한 5억 5천만 년 이전이거든요. 몇 억 년 동안 침식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풍화되어서 흙을 이루게 됐고, 그 흙 위에서 식생이 자라고 있는 거죠. 이게 금강산이에요. 아, 미안해요. 요게 이 글씨가 지금 뭐 깨졌어요. 요게 지리산.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금강산이에요. 오른쪽이 금강산. 뭐 글씨가 잘못됐어요. 금강산이 이쪽이야. 근데 보니까 어때요? 바위가 막 이렇게 있죠, 그죠? 바위가 막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금강산인데 돌산이에요. 이 암석은 뭐다? 화강암. 중생대 때 마그마가 관입하여, 중생대 중기 때 대보조산 운동 때 마그마가 관입한 거예요. 대부분. 굳은 화강암이 뒤늦게 지표에 노출되었어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노출되어서 나중에 주변의 어떤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서 만들어진 돌산이다. 이거를 화강암 돌산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고위평탄면의 토지 이용 볼게요. 고위평탄면의 토지 이용. 고위평탄면이라는 것은 이건 고는 고도야, 고도. 고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평탄한 면, 평탄한 땅을 고위평탄면이라 그래요. 이 토지 이용. 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부 지역에 고도가 높고 경사가 완만한 비교적 평탄한 그런 사면을 뭐라고 얘기하냐? 고위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평탄면은 왜 만들어졌냐? 왜 만들었냐? 선생님이 어때? 아까 전에 아까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바다야. 여긴 바다야. 바다. 중생대 때 어떻다 그랬어요? 중생대 말기 때 침식을 받아서 비교적 어떻다 그랬어요? 비교적 이렇게 평탄했어요. 평탄했어. 근데 어떻게 신생대 제3기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동해확장 되면서 융기했죠. 그죠? 융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지형이 만들어졌어. 이러한 지형이.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침식이 진행되죠. 침식이 진행되는데 평탄한 땅이 평탄한 땅이 융기하니까 여기도 어때요? 평탄하겠죠. 평탄. 다 평탄해요. 평탄. 그런데 그 평탄한 면이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았겠죠. 그죠? 융기했는데 이런 거야. 여기가 비교적 평탄한데 침식을 받아요. 만약에 평탄한 면이 이렇게 이만큼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럼 하천에 의해서 어떻게 돼? 깎이고 여기도 깎이고 하죠. 그죠? 평탄한 면이 예전에는 이렇게 넓었는데 어때요? 점차 축소되겠지, 그치? 축소. 지금 얼마큼 남아있는 거? 요만큼 남아있는 거야. 평탄한 면이 요만큼 남아있어요. 요 남아있는 것이 뭐야? 고위평탄면이에요. 고위평탄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완전히 평탄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평탄해요. 비교적. 다른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를 고위평탄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대 말기 때 평탄한 지형이 융기하다 보니까는 신생대 3기 때도 평탄하다. 그 평탄한 면들이 침식을 받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평탄한 면을 고위평탄면이다 라고서 얘기한다라고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의 태백산맥, 소백산맥 일부 지역에서 있다.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이 여기 평탄이 뭐야? 중생대 말기 때예요. 말기 때 평탄한 지형이 경동성 요구 운동으로 융기한 이후에도 평탄한 기복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평탄한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침식되면서 아마 고위평탄면은 더 축소되겠죠. 근데 그 축소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죠? 벌써 거의 수천만 년 동안 침식을 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여기를 읽고서 볼까요? 고원이나 산지와 같이 여름철에 서늘한 곳에서 하는 농업. 고도가 높으면 어때요? 온도가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서늘한 곳에서 유리한 이런 농업을 고랭지 농업이라 해요. 고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고도가 높으면 뭐 어때요? 냉량하잖아. 냉량해. 냉장고 할 때. 고도가 높아서 냉량한 지역에서 하는 농업을 고랭지 농업이라 그래요. 시원한 곳에서 하는 그런 농업. 감자, 메밀 등 이런 식량작물이나 배추 많이 해요. 대관령이면 배추 이런 채소들 많이 합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은 7월달 8월달 너무 더워요. 그래서 평지에서는 이 배추나 이 채소 이런 거 재배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은 비교적 시원한 대관령 이런 지역에서는 배추를 심어도 된다는 거지. 채소의 수확기는 대체로 늦여름에서 초가을이다. 한 8월에서 9월 정도다라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고랭지 농업이 확대되면서 8월, 9월, 10월 초까지 이렇게 보통 생산이 된다. 고랭지 농업 예전에는 여기에 좀 배추밭이 없는데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랭지 농업하려고 이걸 베고 배추 심은 거죠. 그래서 산림 파괴가 이루어져서 토양 침식, 비가 오면 그 토양이 쓸려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여름철 홍수 때 토양 침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고위평탄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등고선이라고 하거든요. 등고선은 고도가 높은 곳, 고도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등고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1100이라고 써져 있죠. 1100. 근데 여기는 다 몇 미터란 얘기야? 1100m. 그 다음에 여기는 1100m보다 높은 지역이지, 그지? 근데 이렇게 등고선이 조밀한 곳이 있잖아요. 조밀한 곳은 뭐냐면 급경사야, 급경사. 근데 이 안쪽은 어때요? 등고선이 좀 간격이 넓죠? 간격이 넓어요. 이게 완경사야. 완경사라는 얘기는 뭐야? 비교적 평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가 바로 지금 삼형목장 있고 뭐 삼정평이라고 있고 여기저기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위평탕면이에요. 강원도 평창에 있습니다.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한 번씩 넘어서 봤을 텐데 여기저기 비교적 평탄하다. 선생님 오른쪽에 사진 봐봐요. 여기 좀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때요? 경사가 비교적 완경사라는 거죠. 여기를 뭐라 그래? 고위평탄면이라 그래요. 완전 평평한 거, 평야처럼 논처럼 평평한 건 아니야. 이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뭐 있었던 거야?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 나무들 다 베어냈습니다. 베어내고서 이렇게 배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물을 어떤 저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토양 침식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그 평평한 데서부터 여기 삼양목장, 우리나라의 삼양목장, 저수들이 많이 삼양우유 있죠, 그죠? 삼양우유. 이게 대관령이거든요. 같은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 성해명 삼양목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초지가 잘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서늘하면 여기는 여름철에 다른 지역보다 서늘해요. 서늘해. 아이고. 그리고 안개가 자주 껴가지고서 이런 목초지 조성에 유리해요. 소가 먹는 풀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야. 서늘할 때 그리고 습기 제공이 많을 때 이런 목초지 풀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 이게 젖소도 이렇게 사육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양떼 목장, 뭐 이런 소 목장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지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당겨서 고위평탄면 지도를 봤더니 아까 본 것처럼 이쪽은 좀 간격이 조밀해 보여요. 하지만은 대관령명 여기 일부 일대 여기 이렇게 대충 선생님이 뭐 정확하게 여기 좀 어때요? 등고선과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좁진 않죠, 그죠? 여기에 비해서 여기 A 지역에 비해서 이 B 지역은 등고선의 간격이 좀 띄엄띄엄 간격이 멀어요. 여기 간격이 좁고 여기는 급경사가 있다라는 얘기, 급경사. 여기는 고위평탄면이 아니야. 여기는 뭐라는 얘기야? 완경사라는 얘기야. 완경사. 그러니까 완경사 지역이 바로 뭐야? 고위평탄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다시 돌아서 볼게.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저지대보다 서늘해요. 우리 100m 보통 올라갈 때 0.6도씨에서 1도씨 정도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관령의 고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고위평탄면 지역은 고도가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한 9도 정도 또는 5도에서 9도, 6도에서 9도 정도 이 정도는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서늘하다라는 거죠. 이럴 때 뭐 한다? 목초지 조성이 유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한 수분 증발량이 적고 안개가 자주 끼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 증발량이 적어요. 안개 자주 끼고 구름이 지형성 강우나 이런 것들이 잘 내리거든요. 뒤에서 한번 지형성 강우를 하겠지만은 강수량이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에요. 산 꼭대기는 막 구름이 걸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수분 증발량이 적을 수 있어.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요. 여기 집 대관령 하면 눈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그죠? 막 30cm 또는 많이 내릴 때 1m씩 막 내리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키장, 용평 스키장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알펜시암 이런 스키장들이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래서 여기에서 열리게 된 거죠. 평창군 대관령 면이에요.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봄철에, 우리 봄철이 가장 건조하거든요. 4월달에 불 많이 났잖아요. 그죠? 적은 봄철에 토양이 오랜 기간 수분을 유지한다. 눈이 쌓여 있다 보니까는 천천히 토양에다가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경사가 완만하고 비교적 완만해. 평탄한 면이니까. 고위평탄면은 이러한 기후 특성을 바탕으로 여름철에도 배추, 무,
당근 이런 여름철에 하는 농업을 뭐라 했어? 고랭지 농업이라 했지. 고랭지 농업. 고랭지 채소와 고도가 높아서 냉량한 지역에서 하는 농업을 고랭지 농업이라 그랬지. 채소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고랭지와 대도시와 연결된 교통로가 개설된 이후부터. 이때 교통로는 영동고속도로예요. 영동고속도로. 서울하고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여기 대관령은 멀거든요. 그러면은 야채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삼양 목장, 삼양 우유도 신선도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이런 농업이 별로 채소 재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속도로에 의해서 시간거리가 수도권까지 그 소비지가 가까워지면서 소비지가 그 시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많이 하고 있다. 고위평택면은 목초지 재배에도 유리하다. 이러면은 유리한 거예요. 수분 증발도 잘 안 되고 서늘하고 하면은 목장, 삼양 목장이 있다 죠. 삼양 목장. 또 바람의 특성이 풍력 발전에 유리하다. 그럼 바람이 센 곳이 어디냐 봤더니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다가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같은 몇 번? 3번과 4번이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뭐 산지가 또 지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3번이 바로 뭐야? 바람이 제일 센 곳이에요. 일정하고 센 곳이야. 왜? 저항이 없어. 그리고 어디에 또 많이 할까요? 바다의 해안가에 풍력 발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런 해안가에서도 풍력 발전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요. 풍력 발전기. 그리고 산 정상. 왜냐면 바람이 여기는 뭐야? 마찰될 게 장애물이 별로 없잖아요. 바다니까, 그죠? 바람이 세요. 그래서 해안가나 높은 산지, 능선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높은 정상에다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산맥 지역에 이렇게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할 게 영동고속도로 풍력 발전 이런 거 확인해 볼까요? 지금 서울이 여기 있고 수도권이 여기야.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강원도에서 시간거리 멀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놓여지면서 아무래도 시간거리가 좀 빨라졌다는 얘기지. 지금 미 선생님 찾아놨거든요. 여기가 고위평택면이에요. 평탄해 보이지 않아요? 비교적? 고위평택면. 여기 지나가는 이 고속도로가 뭐야? 이게 영동고속도로예요. 이쪽으로 가면 강릉이에요. 강릉.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눈이 막 계절을 보니까 눈이 아직도 막 남아있네요. 날짜 이미지를 보니까 2018년 2월 5일이에요. 2월 5일. 여기에 2월 5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볼까요? 여기 동계올림픽 개막식 했던 그 스타디움이에요. 여기 이런 데 다 여름에 뭐 할까요? 배추밭이에요. 배추밭. 배추 농사를 여기서 지을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스키 점프하는 점프대도 이렇게 있네요, 그죠? 점프하는 스키 점프대도 있고 이런 경기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외에도 뭐 여기 스키장이에요. 스키장이 이렇게 이제 슬로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지? 스키장들도 있고 또 뭐 있을까? 이런 건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겨울이라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여기 골프 사람 모양을 있잖아요. 용평 컨트리 클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가 비교적 평탄하다. 하지만 여기는 산지야, 그지? 선생님이 이제 대관령의 삼양목장 한번 가보면 목장이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아마 소든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삼양목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능선이거든요. 좀 선생님 당겨서 보면 여기 뭐 있어요? 그림자 보시지 말고 여기 하얀색 풍력발전기네요, 그죠? 여기에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도 풍력발전기가 있고 여기에도 풍력발전기가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여기 고도가 한 1000m가 넘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이거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지역이야. 이쪽은 고도가 낮아지겠지. 동해바다 쪽. 이쪽은 서쪽.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게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지역인데 여기 떨어진 비는 동해안으로 올라가고 여기 떨어진 비는 서해안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맞아. 4번 볼게요. 산지 지형과 인간 생활.
산지 지형의 이용 변화. 과거에는 주로 농업이나 임업, 광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았다. 개발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최근 교통이 발달하면서 뛰어난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레저산업 이런 것들 많이 발달되고 있다. 관광산업 같은 거, 뭐 양떼 목장 같은 거, 양떼 목장이라든지 각종 뭐 이런 뭐 리조트라든지 뭐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뭐 삼양 목장도 관광산업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리고 레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키장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거죠. 스키장, 그리고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골프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변화를 많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농업 중에서도 이제 채소 같은 거 재배, 채소, 이게 고랭지 농업이겠지, 그지? 고랭지 농업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 임업, 광업 이런 거 종사했지만은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구나. 산지 지역의 환경 훼손과 대책, 환경 훼손, 도로 건설, 영동고속도로 이런 거 건설했겠죠, 그죠? 댐 이런 것들을 건설하거나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산사태 증가, 또 동물의 서식지나 이런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생태 지향적 관점에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해야 한다. 자연 휴식 연재, 뭐 이제 뭐 등산로나 이런 것들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돌아가면서 생태 통로를 뭐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서 좀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기에 떨어진 물이 좀 희한해. 여기 떨어진 물이 청풍호수로 내려와요. 여기 떨어진 물들이 청풍호수로 내려올 거야. 떨어진 물이 정선으로 해서 영월로 해서 단양으로 해가지고 청풍호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물이 여기 한번 여기 막았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발전은 하진 않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결빙되어 있네요. 그죠? 겨울이라서. 날짜가 2월 5일이다 보니까 겨울 춥다 보니까 이렇게 얼어 있는 게 나오네요. 그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여기도 봐봐요. 산 정상 부분거든요. 다 깎았어요.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배추 농사 짓는 지역이거든. 배추 농사. 결국 산림이 이렇게 훼손되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또다 깎여 있어. 이런 지역에 다 이제 고랭지 농업하거나 목장을 하거나 여기 다 이제 깎인 지역.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스키장 때문에 또 식생을 제거하고 막 했을 테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도 이거를 그런 환경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함께 겪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생태 통로에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거나 서식지를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태 통로. 차량이 일리 지나다니는 거지, 차량이. 그지? 동물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아마 아버지 차량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부모님 차량 타고 다니면서 좀 본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은 좀 더 이제 짧게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26페이지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